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삼성바른병원에서 정형외과 관절 부위 진료를 하고 있는 우민수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전에 진료실에서 뵙던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어르신들께서 제일 이제 많이 불편해 하시는 무릎 쪽,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좀 궁금한 게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거 질문을 받고 또 답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요즘 많이 아프신 곳이, 제일 많이 아프신 곳이 어디세요? 보통? 무릎이 제일 많이 아프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어르신들이 제일 불편해 하시는 곳이 보통 무릎, 그리고 고관절, 그리고 발목 이런 쪽을 제일 많이 아파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알기 쉽게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퇴행성 관절염은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이제 50세, 60세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서 보통 이제 이 관절의 노화 증상이 생기면서 연골이 닳고 그래서 이제 관절염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연골하고 주위의 뼈, 근육, 그리고 무릎 관절 안에 활액이라고 하는 윤활 액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이제 관절염 증상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정상 관절은 저렇게 깨끗한데 손상된 관절은 좀 울퉁불퉁하고 관절이 좁아져 있고 그리고 안에 물도 차고 염증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제일 흔한 원인은 물론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것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체중이 혹시 조금씩 느신다면 그런 것 때문에도 아무래도 체중이 많이 실리니까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도 더 높아지고 그래서 관절염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아래쪽에 그림에 보시면 잘못된 생활 습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저기 그림 보시면 쪼그려 앉아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쪼그려 앉거나 이제 양반다리 같은 거 오래 하고 계시거나 하면 무릎이 이제 많이 굽혀지기 때문에 거기에 압력이 좀 많이 가게 되고 그래서 관절염 증상이 더 좀 빨리 오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쪼그려 앉는 동작이나 이런 거는 피하시는 게 좋으시고 그래서 사실 바닥에 앉는 것보다는 의자나 침대나 이런 거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으세요. 다음에 보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디서 퇴행성 관절염이 제일 많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처음에 무릎 그리고 허리 그리고 엉덩이 관절 그리고 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손가락은 체중이 실리는 관절은 아니라서 관절염이 좀 덜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어르신들 이제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손을 많이 쓰게 되시면 퇴행성 관절염도 있고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것도 생기면서 손에 관절염 증상이 오는 경우도 많으세요. 아래쪽에 보면 이제 발생 빈도가 이제 55세 이상 되시면 한 80% 정도 그리고 75세 넘으시면 거의 전 인구가 다 어느 정도의 퇴행성 관절염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에게 더 이제 많이 생기고요. 여기서 보면 증상이 뻣뻣함, 그리고 통증, 그리고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 그리고 관절이 변형되면서 보통 퇴행성 관절이 진행되게 되면 연골이 닳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연골을 다시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사실 연골이 잘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오히려 뼈가 자라게 되고 그래서 뼈 돌기 같은 게 막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관절이 저렇게 더 커지는 증상, 그래서 무릎이 막 커지는 느낌도 드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서 보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랑 류마티스 관절염도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제 제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퇴행성 관절염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서서히 진행되는 특징이 있고, 나중에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조금 더 진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무릎이나 허리나 엉덩이 관절, 그러니까 체중이 실리는 부위에 증상이 더 많이 생기게 되세요. 이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특징이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거는 퇴행성 관절염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면역 체계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그러니까 정상적인 원래 그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손가락이나 이런 무릎이나 이런 쪽에 내 몸이 아니다라는 신호를 받아서, 쉽게 말하면 그래서 막 몸에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무릎이 붓고 손가락이 붓고 그런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혈액 검사 같은 거를 했을 때 류마티스 인자 같은 게 나온다든지 이런 걸로 증명을 하는데, 보통 퇴행성 관절염이랑은 좀 약도 다르고, 그래서 치료 방법도 다르고, 그래서 보통 구별을 좀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관절염 자가진단법이라고 이게 나와 있는데, 다들 조금씩 알고 계실 거예요. 무릎 아프시면 어떻게 아프세요? 보통 무릎이 붓거나 계단 올라갈 때 네. 새끈새끈하고. 네, 새끈새끈하고 하시죠. 네, 여기서도 이제 보면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다. 그리고 무릎 관절이 붓고 물도 차고, 그리고 이제 소리가 날 때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릎이 좀 커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 수 있고, 보통 연골이 닳게 되면 무릎 안쪽에 있는 연골이 닳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무릎이 바깥쪽으로 오자 다리처럼 좀 휘게 되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무릎이 좀 닿는 것 같았는데 요즘 들어서 보면 양쪽 무릎이 안 닿고 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관절염이 조금씩은 진행이 될 수도 있다. 그걸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퇴행성 관절염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게 궁금하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 이제 생겼을 때 초기에 치료를 잘 해 주시는 게 이제 관절염 진행 같은 것도 좀 늦출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적혀 있지만, 증상이 좀 안 좋다, 무릎이 좀 붓는 것 같다, 아니면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좀 뻘겋게, 아니면 소리도 나는 것 같다, 그러면은 병원에 오셔서 엑스레이 사진 같은 것도 좀 찍어 보시고,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초반에 치료를 잘 하면 관절염을 이제 사실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퇴행성이기 때문에. 근데 진행을 늦춰주는 효과도 있고, 이제 생활하시는데 크게 불편감을 이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는 것도 훨씬 편해지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지만, 관절이 조금씩 아프고 붓는 증세가 시작되면 아마 연골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으세요. 여기서 이제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저기 왼쪽에는 이제 정상적인 관절 1단계부터 저희가 4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관절염 단계를. 그래서 초기에는 연골만 조금 닳을까 말까 하는 정도. 그리고 이제 2단계로 넘어가면 연골이 닳게 되면서 주변에 이제 뼈 돌기 같은 것도 조금씩 생기게 되고, 그런 신호가 보이는 게 한 2단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골이 닳으면 연골이 원래 받쳐주고 있어야 되는데, 연골이 얇아지게 되면 조금 높이가 낮아지겠죠. 그러면서 관절 간격이 좀 좁아지게 되는데, 그러면 한 3단계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위에 있는 뼈랑 아래에 있는 뼈가 붙게 되면 그걸 4단계로 보는데, 여기서 엑스레이에서 보시면 저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을 차례대로 보시면 점점 좁아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는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아니면 연골 주사 같은 이제 주사 치료, 이런 걸로 해서 관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나 이런 걸로도 호전이 없고 계속 아프신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위에 뼈랑 아래 뼈가 다를 정도가 되면 그때는 이제 수술적 치료도 고려를 해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관절염 치료의 기본 원칙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초기에는 이제 지팡이나 아니면은 워커 같은 그런 보호대 같은 거, 보조기 이런 거를 좀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계단 오르내리는데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게 좀 좋진 않으세요, 무릎에.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등산을 하는 것도 무릎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등산이나 뭐 계단 오르내리는 것보다는 평지 걷는 공원 산책하시는 거 정도로 운동을 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온찜질을 하루에 15분씩 수차례 실시하기. 이렇게 무릎 쪽에 따뜻한 핫팩 같은 걸로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족욕이라든지 이런 걸 하시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무릎에 있는 통증 이런 것도 좀 줄여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무릎이 부었으면 다리 들어 올리기 이런 것도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초기, 중기, 말기 이런 식으로 나눠서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초기 단계에는 약물요법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물리치료 그걸로도 안 되면 이제 운동치료, 여기 아래에 나와 있지만 관절에 좋은 운동하고 나쁜 운동하고 나와 있죠, 제일 아래에. 그래서 좋은 운동은 평지 걷는 거, 수영, 그리고 뭐 아쿠아 같은 거 많이 하시죠. 그래서 아쿠아 하시는 것도 괜찮고, 여기 고정 자전거라고 되어 있는 거, 이제 실내 자전거 타시는 것도 무릎에는 좀 근력 강화 하는데 도움이 돼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칭 같은 거는 괜찮으시고, 근데 여기 나쁜 운동이라고 해서 아래 몇 가지가 나와 있죠. 이게 등산, 그리고 달리기나 줄넘기, 이게 뛰는 운동은 무릎에는 좋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뭐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이렇게 치는 거는 좀 아무래도 많이 뛰어다니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심한 운동은 무릎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근력 운동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그때 조금씩 운동을 늘려가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이제 중기 정도가 되면 무릎이 아까 붓는 증상도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관절염 때문에 무릎에 물이 차서 무릎이 붓게 되면 물을 어느 정도 찼을 때는 빼주는 게 좋습니다. 자주 뽑는 게 좋지 않을 수는 있지만 너무 많이 찼을 때 그냥 놔두면 오히려 무릎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물을 빼고 무릎에 이제 관절 영양제나 주사 같은 거, 연골 주사 같은 거를 좀 놓으면서 무릎에 이제 염증도 가라앉히고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무릎 관절염이 진행되는 걸 좀 늦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무릎 연골 주사 같은 거를 맞는 것도 괜찮고, 이제 그런 걸로도 호전이 안 될 정도로 만약에 연골이 좀 닳았다든지 아니면 무릎에 있는 물렁뼈 같은 게 좀 찢어지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이제 무릎에 관절 내시경 같은 거를 이용해서 구멍을 조그맣게 뚫어서 카메라를 보면서 좀 정리를 해주던가 세척을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엑스레이에서 위에 뼈랑 아래 뼈가 거의 붙어 있죠. 그래서 이런 정도가 되면 이제 말기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수술적 치료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기 보이는 것처럼 인공관절 치환술을 해서 무릎 통증을 좀 줄여주고 생활하시는데 좀 편하게 통증 없이 계실 수 있도록 이렇게 수술적 치료도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주사 아까 말씀드렸죠. 주사에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뼈주사라고 알고 있는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건 이제 염증을 좀 줄여주는 효과는 있는데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보면 이제 히알루론산이라고 해서 연골 주사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연골 주사 같은 경우는 원래 무릎에 있는 성분을 보충해 주는 거기 때문에 주사 치료를 해주시는 게 나중에 관절염 진행이 빨리 되지 않도록 좀 막아주는 효과도 있고, 예방 차원에서 그런 효과도 있고, 그리고 지금 생활하시는 것도 훨씬 편하게 하실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보시면 연골 주사에 대해서 또 나와 있습니다. 효과가 보통은 6개월 이상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6개월에 한 번 정도 해서 주사를 맞게 되고요. 주사를 이제 많이 놓는 이유는 연골 주사는 안전하고 거의 부작용이 없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골 주사 맞는 거는 크게 부담 없이 주사 치료를 하셔도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골 주사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전에 뭐 5번 맞는 주사도 있고 3번 맞는 주사도 있고, 그거를 이제 농축하고 그래서 한 번에 맞는 주사도 나와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자주 오시기가 힘든 경우나 그런 경우는 오셔서 한 번 맞는 주사로 맞으셔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연골 주사의 효과라고 해서 나와 있죠. 처음에는 염증을 제거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연골을 닳는 것을 막고 손상된 연골을 보호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는 걸 완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연골 주사 같은 거를 맞으시면 충격 흡수하는 효과도 있고 윤활유를 보충해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보통 연골 주사 같은 거를 맞으면 여기서 정상 관절 환경으로 회복시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진행을 좀 늦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관절 윤활유 역할로서 관절이 부드러워진다고도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연골 주사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그 중에서 이제 좋은 원료를 사용하는 것을 저희는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새로운 치료요법으로 정상 관절의 활액과 유사하고 관절 보호에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한 번 투여하는 것도 요즘은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주사 같은 경우에 무릎의 기능도 개선하고 통증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사 치료를 뭐 너무 무서워하지 않고 맞으셔도 크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여기 연골 주사 맞아보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네, 많이 있으시죠? 네, 주사 맞을 때는 뭐 조금 따끔하고 아프실 수는 있어도 나중에 생각하시면은 어느 정도 기간 되셨을 때 그 보호해준다 생각을 하고 주기적으로 맞으시는 게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집이 멀어서 자주 오시기 힘드시거나 뭐 통증 한 번 맞는 것도 무섭다 이러신 경우는 이제 한 번 맞는 주사로도 많이 저희가 놔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사를 맞으시면 보통 그날은 목욕을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적어도 뭐 한 6시간, 9시간 지나서 가볍게 샤워 정도 하시는 게 좋으시고, 여기 두 번째 나와 있지만 주사바늘 찔렸던, 보통 저희가 예방접종하면 그날 목욕하지 말라고 많이 말씀드리죠. 그래서 그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관절염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것, 쪼그려 앉는 거는 진짜 무릎에 많이 안 좋은 동작이세요. 그래서 쪼그려 앉아서 일하는 습관을 좀 줄이시고, 혹시라도 앉아야 되시면 그 높이가 낮은 의자 같은 거를 엉덩이에 받치시고 그렇게 앉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계단이나 언덕길, 등산 이런 거는 많이 안 하시는 게 좋고, 혹시라도 무릎이 갑자기 붓거나 아프시거나 하시면 그럴 때는 찜질 같은 걸 하시고 병원에 오셔서 약물 치료 같은 것도 좀 하시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릎 위에 있는 허벅지 관절, 그러니까 허벅지 쪽에 근육을 좀 강화시켜 주시는 게 무릎 통증을 잡는 데 많이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근력 강화 운동이라 그래서 앉아서 저렇게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이 있는데, 여기서 네, 보시면 의자에 편하게 앉으셔서 무릎을 이제 펴주시고 발목을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면서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세주시고 천천히 다리를 내리시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시면 허벅지 근육이 강해지면서 무릎 쪽에 가해지는 이제 힘도 좀 줄일 수가 있고, 허벅지 근육이 강해지면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무릎 보호대에 차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꽉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무릎 통증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너무 통증을 오랫동안 참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으세요. 뭐 증상이 아프신데 계속 참으시는 것보다는 뭐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치료, 주사치료 이런 거를 꾸준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집에서도 온찜질이나 온욕, 뭐 반신욕 이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리 들기 이런 운동이나 그 산책 같은 거, 공원 산책하시면서 근력 강화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 체중이 너무 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뭐 궁금하신 것들, 여기도 이제 마지막으로 스트레칭 하는 거나 다리 들었다, 누워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누워서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허벅지 근육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고, 무릎을 좀 당기면서 스트레칭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세요.